네, 질문을 하다 받았는데, 이왕이면 한 판을 통째로 한번 복귀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 이 영상은 인공지능의 도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제 생각만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둔 수는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고요. 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득입니다. 그 이유는 흑이 나중에 이 백도를 공격하는 상황이 나올 때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백이 사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호구를 치는 수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살리는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네, 보통은 막는 건데요. 지금은 뭐 끊거나 막거나 해서 네, 흑의 상변은 좋아지는데 백의 우변은 이미 머리를 내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쪽으로 막기는 싫은 곳이고요. 네, 원래는 약간 손해라는 것인데 지금은 이 판단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벌린 것은 백이 3-3에 들어올 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둔 거고요. 이 느는 수를 두기 위해서 여기까지 벌린 겁니다. 이 돌이 없으면 이 느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이 변화는 흑이 불리합니다. 이 돌이 없더라도 흑이 좋지 않은 변화였고요. 네, 지금은 가뜩이나 이 백 세력이 있기 때문에 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질문을 받은 것이 이 수였는데요. 왜 이런 수를 두었느냐? 사실 제가 이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뒀을 뿐인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선 이 돌이 아니라면 평범한 수는 호구치는 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끊기게 됩니다. 이게 바둑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흙이 젖혀있는 수가 굉장히 크죠. 선수죠. 그런데 이 백의 사활을 순순히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활용을 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돌이 좀 뭉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 당하다 보면 혹시 이 돌을 잡더라도 가치가 아주 작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호구가 아니라 날일자나 눈목자로 두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스타일이 가급적이면 한 발 멀리 가자라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 수를 선택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자세를 허용해서 흙이 굉장히 두터울 뿐만 아니라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진행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 끊었고요. 여기를 붙였는데 지금 붙인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정비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붙인 의미는 흙이 젖혀 있고 나면 이런 곳을 활용할 시간이 없다. 예,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백이 붙이면 이쪽으로 느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나 이렇게 반발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 있기 전에 활용을 하는 것이 타이밍이다 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사실 젖혀서 반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젖히면 이쪽으로 젖혀서. 네, 단수는 칠 수가 없죠. 뚫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하변 백이 선수로 안정하기 때문에 흙이 많이 당한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젖히는 것도 역시 두 점이 곤란해지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강한 수인 이 뻗는 수를 선택했고요. 백의 의도는 이렇게 싸움을 걸겠다는 거죠. 이 갓하고는 확실히 젖바둑에서 이런 싸움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상수가 유리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싸움이 됐는데 다시 둔다면 여길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젖혀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면 두 점을 먼저 깔고 시작한 흙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 됩니다. 네, 실전에서 밀었는데 이 흐름을 주게 돼서 약간 미흡한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늘었는데 이 수는 당장 두지 않아도 이 돌이 잡히진 않습니다. 네, 뭐 하변을 지켜둘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뭐 밀어간다든지 하면 뭐 집은 당연히 흙이 굉장히 많지만 이 우상기와 우변이 굉장히 얇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한 흙으로서는 좀 껄끄러워지는 진행이죠. 그래서 이 투타 혼수를 두고 버텼고요. 이제 백이 사활을 추강할 차례인데 여기서 넘은 것이 패착입니다. 카타고 마이크로는 확실히 플레이아웃이 낮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드러나고요. 정수는 들어가고 여기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두면 따는 수가 좋고요. 자체로 이제 패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성공입니다. 여기를 찌르게 되면 아마 흙의 최선은 여기 따는 수일 거고요. 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길 젖히는 것은 바로 패가 있기 때문에 전 거꾸로 백이 부담이고요. 여길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흙에 잡히긴 했습니다만 자체로 수가 많아서 바깥에서 활용할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손 뺀 만큼 이 돌이 죽어도 흙은 여전히 두 점의 유리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더라도 백은 일단 잡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서는 이 돌이 살아버렸습니다. 이 돌이 살아서는 사실은 바둑이 안 되는 모습이죠. 플레이아웃이 낮다 보니까 계속 버그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백이 이기기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붙일 때 제가 그냥 안 된다고 보고 막았는데요. 이 수는 실수였습니다. 여기를 늘었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를 막았는데 여기를 웅크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흙이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축과 막히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흙이 곤란해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역시 지금 백이 두텁게 두었기 때문에 흙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제 장문을 시도하는 것은 여길 찌르고 딱 나와서, 물론 있게 되면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탈출은 되지만 이런 뒷맛이 있다는 것은 이제 흙이 패를 쳤을 때 싸움이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령 이제 일전에서 패를 따고 붙이니까 그냥 돌을 던졌는데요. 여기를 찔렀다면 사실은 제 실력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승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타고는 이제 상대도 본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쉽게 항복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를 넘은 것이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고요. 흙은 전체적으로는 좀 잘 두긴 했죠. 속기바둑이지만 큰 실수는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여기를 막은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를 들고 이렇게 드는 것이 깔끔한 진행이었는데요. 이렇게 두었다면 사실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바둑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